그는 키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는 빅베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엑시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에피소드를 제공합니다. 더번 점수 9.3. 2016년 대한민국 최고 인기 미스터리 드라마 시그널. 이 드라마의 모든 사례의 원형은 한국사에서 실제 미해결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원형은 한국 휴대폰 납치 사건. 2000년 7월 29일은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동급생 윤정에게 반한 박혜영, 10일. 방과 후에 윤첸과 우산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 헤이아잉은 고개를 돌려 윤첸이 정교하게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가진 여성이 주어. 경찰은 윤첸의 실종을 발표했습니다. 범죄 현장에 남겨진 위협 편지와 지문을 바탕으로 경찰은 용의자와 위대생 주행준을 재빨리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헤이아잉은 알고 윤첸을 빼앗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단서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경찰은 어린 소년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경찰이 배치되었지만 윤첸은 납치범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슬픔에 잠겨 용의자 서영준 흔적도 없이 실종. 해마다 매일 윤첸의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이아잉은 항상 그녀를 본다. 죄책감으로 고문당한다. 15년 후 윤첸 사건은 시효에 도달하려고 2015년 7월 27일 경찰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하이잉은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학으로 전문 프로파일러가 되었습니다. 범죄 단서에 대한 예리한 후각을 가지십시오. 여성 연예인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보에 의존하여 스캔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돈을 벌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기자에게 판매. 여자 연예인은 그녀가 헤이아잉을 따라갔다고 범죄 반에 보고했다. 차수연 경찰이 신문을 위해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 여자 스타는 보고서를 취소했습니다. 대화가 끊어졌다. 헤이잉은 그녀가 떠날 때 수석 보안관의 복도를 보았습니다. 2000년으로 돌아온 생각. 헤이아잉은 경찰서에 몇 번이고 단서를 제공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난 내 겁쟁이 때문에 탈출하기로 결정했어. 도망칠 때 그는 경찰 리 카이안을 만났습니다. 보고서 정보를 손에 들고 메모를 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션 이의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날은 2000년 8월 3일입니다. 윤첸이 사라진 지 5일 만에 카이안은 사무실로 들어가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납치 후 53시간. 가족은 5천만 달러에 대한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납치범들이 말한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납치범이 사라졌습니다. 납치범이 남긴 지문만 찾아 협박 편지의 지문 확인. 21세 용의자 서영준 감금. 그의 신용카드는 5천만 달러를 빌린 나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범죄팀 진 과장은 화를 잃었다. 그때 한 씨는 서영준의 신용카드 구매가 모두 여성용 명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친구에게 두통을 유발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이한 도 발견. 커피숍이든 협박 편지든 서영준 엄지 손가락 지문만 남아.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손습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영준의 여자친구를 더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진 과장은 추가 지점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한 해 신입 여고생이 들어왔다. 그녀는 차수연 15년 전. 둘 사이에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까이한은 주말에 수연에게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까이한은 메모를 찾으러 돌아온 어린 혜영을 놓쳤습니다. 차에 탄 후 그는 범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쪽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렌즈가 15년으로 돌아왔습니다. 헤이아잉은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쓰레기를 운반하는 트럭에 의해 차가 막혔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전화하려고 할 때 시간은 저녁 23시 23분에 왔습니다. 갑자기 폐차의 워키토키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상대방이 혜영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기의 다른 쪽 끝이 연결되어 2000년 이재한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헤이아잉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이한이 왜 나를 정신병원에 오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헤이아잉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이한은 뒤에서 쓰러졌다. 혜영이 재한에게 필사적으로 물었다. 날 어떻게 알아?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지만 대답이 없다.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이상해. 혜영은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후 동료가 그에게 말했다. 그 무전기는 배터리가 전혀 없습니다.
헤이야잉은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내 행운을 시험해보고 싶어. 그는 벽을 넘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이 장소는 오랫동안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마른 우물에 있습니다. 부러진 윗줄과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8일. 경찰이 곧 현장에 왔습니다. 다시 만나는 수연과 혜영. 수연은 혜영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매우 놀랐습니다. 헤이야잉은 모든 것이 믿기 어렵지만, 하지만 시체의 DNA를 서영준과 꼭 비교해주세요.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해골은 정말 15년 동안 실종된 수헝준입니다. 수연은 매우 신이 나서 혜영을 붙잡고 서영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헤이야잉도 놀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연은 서영준이 15년 동안 실종됐다고, 살인자만이 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수색팀 N 장로님이 들어와 중단된 수연, 라오아는 카이안의 동료였습니다. 이제 수연의 상사, 그는 수연에게 모든 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29시간 안에 기소될 것이라고. 새로운 돌파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수연의 동료 구이 제가 혜영에게 돌아가라고 설득. 이 사건은 연체 사건으로 경시청에서 분명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라오아는 전 사장 진 과장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현 경찰청장. 이재한의 추측이 맞았다고 말해줘. 서행준의 몸에 엄지가 없다. 엄지손가락의 지문은 살인자에 의해 잘린 엄지손가락으로 의조된 것 같습니다. 손가락은 메스로 절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은 사치스러워하지 말라고, 또는 자살을 가장 민첩하게 취급하십시오. 헤이야잉은이 사건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첸 이 빼앗기는 것을 본 증인으로서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가 본 것을 수연에게 말했다.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다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물었다. 경찰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살인자는 그것으로 도망치게 모든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밤, 진 감독은 이번 사건 종결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눈물을 흘리는 윤첸이 어머니를 만나다. 김 감독은 그녀에게 살인자의 자살 결과를 주었다. 딸의 살인자는 이렇게 죽었다. 그를 시도하는 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윤첸이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정의 헤이야잉이 갑자기 튀어나와 언론에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서영준은 윤전을 납치하고 살해한 살인자가 아니다. 진짜 살인자는 여자여야 해. 그녀는 올해 35세 이상입니다.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일했을 수 있습니다. 신장 약 165cm. 메스 사용 가능. 너의 15년은 쉬웠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끝났어. 수연은 혜영을 붙잡고 뭘 하고 있는지 물었다. 헤이야잉은 아직 27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으로만 헤이야잉의 연설은 빠르게 방송되었습니다. TV 화면 앞에 간호사가 나타났다. 나는 쇼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장입니다. 그녀가 기절했을 때 그녀 옆에 있는 간호사 음이 그녀를 밀어주었다. 전에 거기에서 일하지 않았나요? 경찰서. 이번에 하이잉의 자기 주장은 김 감독을 화나게 했다. 수연이 나왔다. 라오안에게 그것이 그녀의 아이디어라고 말해주세요. 라오안은 살인자 분석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헤이야잉 분석. 당시 그가 본 살인자의 모습에 따르면 20세 전후의 젊은 여성. 어깨는 약 3단계의 등반 프레임에 도달합니다. 165cm 위 예상 높이. 정교하게 옷을 입고 빨간 하이힐을 신고. 과도한 장식.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아동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행위. 살인자는 자기애적 무감각 성격 장애일 수 있습니다. 남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아. 그래서 그는 서영준과 공모할 수 없어. 납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행주는 그녀가 알아낸 후 항복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죽여. 하지만 여자가 자신보다 강한 남자를 어떻게 죽이는가? 직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친숙한 환경 및 도구. 살인하기 더 쉬움. 그래서 살인범은 서영준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살인 후 자살로 위장. 게다가 그녀는 옷을 입었지만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을 칠할 수 없다고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수술실 간호사일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 붕괴 5년 전. 총 2명의 여성 의사가 있습니다. 살인자와 나이와 배경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여성 간호사여야 합니다. 사례를 분석하는 동안 장 간호사가 서둘러 병원을 떠나 긴 휴가를 보냈다.
라오아는 헤이야잉에게 100명 이상의 간호사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헤이야잉은 살인자가 자신이 도망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뉴스에서 내가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 뉴스가 나오자마자 살인자는 행동해야 합니다. 이 움직임은 평소와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내 동료 중 일부는 살인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 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범죄팀 전화가 울렸다. 당연히 윤정의 사건을 신고한 전화번호였다. 라오아는 마침내 수연에게 조사를 승인했다. 루샹가이아잉은 심층 분석을 계속합니다. 자기의 적 성격, 쇼핑 중독 가능성 있음. 그녀는 화려한 색상을 좋아해야 합니다. 주변의 거울 유지, 사랑의 부족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 세부 사항에 따르면 그들은 여러 병원의 의심스러운 간호사 보고서를 배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를 위해 전화한 간호사 윤. 내 동료 강 간호사가 휴가를 요청했다. 전화 종료. 경찰에게 강 간호사의 옷장을 보여줬다. 옷장에는 많은 사치품이 있습니다. 높은 기소 기한을 표시하는 달력도 있습니다. 시효 1시간 전, 마침내 장 간호사를 가로채. 이제 어려움은 그녀가 1시간 안에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 간호사는 범죄를 부인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는 휴가를 요청한 간호사음. 동시에 헤이야잉은 또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간호사장이 오른 손잡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있는 모든 것은 왼손잡이용입니다. 헤이야잉은 신문실로 돌진했습니다. 장 간호사가 신는 평범한 샌들을 봤어요. 갑자기 그들이 그 간호사 잉에 의해 오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그녀는 옷장에 물건을 떨어뜨렸어. 그녀는 또한 정신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진짜 살인자. 시간이 없어. 헤이야잉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여성이 매우 자신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5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녀는 통제되는 느낌을 즐깁니다. 그녀는 경찰을 물리쳤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리에 근처에서 따라갈 거야. 그녀의 위치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모두 포구에 용감하게. 경찰서 근처의 거리를 따라보세요. 고급 카페의 창. 혜영이 그 여자를 봤어. 도망치는 여자. 도중에 수연이 들렀다. 이 여자는 음수아라고. 혜영은 15년 후 다시 봤어. 여전히 아름답고 섬세한. 근데 아름다운 외모 아래 가장 잔인한 마음. 최종 숙성까지는 아직 20분 남았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음수아는 자랑스러워. 그렇다면 혜영과 수연은 어떻게 유죄를 선고할까요? 개한과 혜영 사이의 시공간 통화는 무슨 문제인가? 후속, 신호, 해설을 기대해주세요. 열린 마음의 드라마. 줄거리의 우여곡절은 아슬아슬하다. 팔로우. 앞으로 좋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